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 시절 소풍 가던 날 아침, 잠결에 맡았던 그 냄새 기억나시나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던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밥 짓는 냄새. 부엌에 나가보면 어머니가 김발 위에 밥을 펴고 알록달록한 재료들을 넣어서 돌돌 말고 계셨죠. 옆에서 갓 썰어낸 김밥 꼬투리 하나 집어 먹었을 때 그 황홀한 맛,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밥은 그때 그 꼬투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한국인의 영원한 소울푸드, 김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숙한 김밥이 사실은 일본의 김초밥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우리 고유의 쌈 문화에서 시작됐다는 설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통영의 명물 충무김밥에는 왜 속재료가 하나도 없는지, 최근 미국 전역을 휩쓴 냉동 김밥 대란의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단순한 분식을 넘어 이제는 반도체만큼이나 중요한 한국의 수출 효자 상품이 된 김밥. 검은 김 속에 돌돌 말려있는 맛있는 역사와 잡학 지식을 20분 동안 썰어 드리겠습니다. 김밥의 원조 논쟁, 일본이냐 한국이냐. 김밥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뜨거운 감자, 바로 기원 문제입니다. 많은 분이 불편해하실 수도 있지만 근대적인 형태의 김밥은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일본의 노리마키, 김초밥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에 가깝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일본인들이 먹던 후토마키, 굵은 김초밥가 한국에 들어왔고, 이것이 우리 입맛에 맞게 변형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일본의 김초밥과 한국의 김밥은 결정적인 DNA가 다릅니다. 일본의 김초밥은 식초와 설탕으로 간을 한 초밥, 샤리를 씁니다. 그리고 안에는 주로 날생선이나 절임 채소를 넣죠. 찍어 먹는 것도 간장이고요. 반면 한국의 김밥은 식초 대신 소금과 참기름으로 간을 합니다. 그리고 안에는 익힌 고기, 볶은 채소, 부친 달걀이 들어갑니다. 이 참기름이야말로 한국 김밥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에게는 복삼이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삼국유사에도 김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고 정월 대보름에 김이나 취나물로 밥을 싸먹으며 복을 기원하던 풍습이 있었죠. 즉, 형태는 일본의 영향을 받았을지 몰라도 그 속을 채우는 재료와 맛의 영혼은 우리의 쌈 문화와 참기름 사랑이 만들어낸 독창적인 K푸드라는 겁니다. 짜장면이 중국의 작장면에서 왔지만 완벽한 한국 음식이 된 것처럼 말이죠. 둘. 김씨가 만든 김. 세계 최초 양식의 비밀. 김밥의 핵심은 뭐니 해도 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 해조류의 이름이 왜 김인지 아시나요? 여기에는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자부심 넘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조선 인조 때 전라남도 광양에 김여익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가 어느 날 바닷가에 떠내려온 나무 토막에 해조류가 붙어서 자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걸 잘 키우면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밤나무 가지를 갯벌에 꽂아두는 방식, 즉 지주식 양식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합니다. 이 김을 한양으로 올려보냈는데 인조 임금이 먹어보고 너무 맛있는 겁니다. 이 반찬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신하가 광양의 김여익이라는 자가 올린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럼 앞으로 이 해조류를 김이라 부르도록 하라라고 명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전 세계에서 음식 이름에 발명자의 성씨를 붙인 경우는 샌드위치 백작의 샌드위치 정도인데 우리에게도 김이 있었던 거죠. 한국은 김의 종주국입니다. 전 세계 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품질도 압도적 1등입니다. 과거 서양 사람들은 김을 바다의 잡초, 씨위드, 혹은 검은 종이라며 혐오했지만 지금은 바다의 반도체라 부르며 없어서 못 먹는 건강 스낵이 되었습니다. 김밥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훌륭한 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 충무김밥 미스터리. 왜 속이 없을까? 통영.
과거 충무. 에 가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충무김밥. 그런데 처음 드시는 분들은 당황합니다. 아니, 김에 밥만 말아놓고 반찬은 따로 주는데 왜 이렇게 비싸? 속재료가 하나도 없는 이 맹김밥은 도대체 왜 탄생했을까요? 여기에는 뱃사람들의 애환과 어머니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1930년대 통영항. 뱃사람들은 고기를 잡으러 한번 나가면 며칠씩 바다 위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 도시락으로 김밥을 싸줬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여름 땡볕 아래 배 위에서는 김밥 속 재료인 시금치나 단무지, 고기가 금방 쉬어버리는 겁니다. 밥과 반찬이 섞여 있으니 부패 속도가 더 빨랐죠. 그래서 고안해낸 방법이 분리입니다. 상하기 쉬운 속 재료를 다 빼고 밥만 김에 만 다음 반찬은 잘 상하지 않는 매콤한 오징어 무침과 석박지, 무김치로 따로 담아준 것이죠. 갑오징어와 무김치는 삭힐수록 맛이 좋아지니 보존성이 뛰어났습니다. 이걸 뚱보 할매라는 분이 여객선 터미널에서 팔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인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무김밥은 맛을 위해 속을 뺀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속을 뺀 생존형 김밥이었던 겁니다. 넷. IMF가 만든 국민식당. 김밥천국의 신화. 김밥이 집에서 싸먹는 특별식에서 언제 어디서나 사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가 된 건 언제부터일까요? 1990년대 중반. 바로 김밥천국의 등장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온 국민이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점심값 한 푼이 아쉬운 시절이었죠.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 1,000원짜리 김밥이었습니다. 라면 하나에 김밥 한 줄이면 이 3,000원으로 배불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주머니 가벼운 학생, 직장인들에게 김밥천국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김밥의 다양화가 폭발합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김밥이었는데 참치김밥, 치즈김밥, 소고기김밥, 누드김밥, 땡초김밥 등 메뉴가 수십 가지로 늘어났죠. 특히 마요네즈와 깻잎을 넣은 참치김밥의 발명은 김밥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으로 꼽힙니다. 퍽퍽할 수 있는 김밥을 부드럽고 고소하게 만들어준 신의 한 수였으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1,000원짜리 김밥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프리미엄 김밥 전성시대가 되었지만 그 시절 우리의 배고픔을 달래주던 주황색 간판의 추억은 여전합니다. 5. 편의점 삼각김밥. 뜯는 법을 아시나요? 2000년대 초반, 김밥계에 또 한 번의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바로 편의점 삼각김밥입니다. 일본의 오니기리를 벤치마킹에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대실패였습니다. 사람들이 비닐을 뜯을 줄 몰랐거든요. 그냥 잡아당기다가 김은 찢어지고 밥만 덩그러니 남는 참사가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1, 2, 3번호 순서대로 뜯는 방법이 홍보되고 전주 비빔맛 같은 한국적인 맛이 개발되면서 대박이 터집니다. 여기에는 대단한 포장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밥과 김 사이에 얇은 비닐막을 넣어 밥의 수분이 김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덕분에 우리는 언제 먹어도 바삭한 김의 식감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재미있는 건 삼각김밥의 스테디셀러 1위는 늘 전주비빔 혹은 참치마요라는 점입니다. 한국인의 입맛은 역시 맵거나 고소하거나 둘 중 하나인가 봅니다. 6. 미국을 강타한 냉동 김밥 대란. 가장 최신 뉴스, 바로 미국에서 벌어진 냉동 김밥 대란입니다. 미국의 유명 마트 트레이더 조즈에서 한국 업체가 만든 냉동 김밥을 출시했는데 나오자마자 품절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1인당 구매 제한이 걸릴 정도였죠. 미국인들이 틱톡에 김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영상을 올리며 열광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는 비건 트렌드입니다. 고기가 들어가지 않고 유부와 우엉으로 맛을 낸 야채 김밥이 건강식으로 인식된 겁니다.
둘째는 가성비입니다. 미국에서 식당 밥 한 끼 먹으려면 2만 원이 훌쩍 넘는데 3에서 4달러, 약 5천 원 정도의 든든하고 건강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으니 열광할 수밖에요. 여기서 한국 냉동 기술의 위험이 드러납니다. 그냥 얼리면 밥알이 푸석해지고 터집니다. 하지만 영하 45도에서 급속 냉동시키는 기술 덕분에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갓 지은 밥처럼 촉촉함이 되살아나는 거죠. 김밥이 이제 컵라면처럼 전 세계인의 비상식량이 되고 있다는 사실,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7. 김밥 옆구리는 왜 터질까? 맛있는 과학. 김밥을 쌀 때 가장 속상한 순간, 바로 옆구리가 터질 때입니다.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하고 있네 라는 속담도 있죠. 왜 터질까요? 밥을 너무 많이 넣어서? 물론 그것도 이유지만 과학적인 이유는 김의 구조에 있습니다. 김을 자세히 보면 거친 면과 매끈한 면이 있습니다. 밥은 반드시 거친 면에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밥알이 김의 요철에 착 달라붙어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김에는 결이 있습니다. 세로로 난 결 방향으로 말아야 잘 안 터지는데 가로로 놓고 힘을 주면 결을 따라 찢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칼질이 과학입니다. 김밥을 썰 때 칼에 밥알이 덕지덕지 붙어 모양이 망가진 적 있으시죠? 이때 칼에 참기름이나 식초, 물을 살짝 바르면 코팅 효과 때문에 매끄럽게 썰립니다. 그리고 톱질하듯이 슬근슬근 써는 게 아니라 칼 뒤쪽부터 앞쪽까지 한 번에 미끄러지듯 당기면서 썰어야 단면이 예쁘게 나옵니다. 8. 꼬다리의 미학. 마지막으로 김밥의 하이라이트, 꼬다리, 꽁다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김밥 몸통이 좋으신가요? 꼬다리가 좋으신가요? 진정한 미식가는 꼬다리를 탐냅니다. 꼬다리가 맛있는 이유는 단순히 재료가 많이 튀어나와서가 아닙니다. 김밥 몸통은 밥과 재료의 비율이 1 정도라면 꼬다리는 재료의 비율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밥은 적고 재료는 풍성하죠. 게다가 밖으로 튀어나온 단무지, 시금치, 햄이 공기와 접촉하면서 수분이 살짝 날아가 식감이 훨씬 꼬들꼬들하고 진합니다. 소풍날 친구들과 도시락을 까먹을 때 나 꼬다리죠 하고 외치던 친구, 그 친구가 진짜 맛을 아는 친구였던 겁니다. 어머니들이 김밥 싸면서 꼬다리를 집어 드시는 건 못생겨서가 아니라 제일 맛있는 부위라 챙겨 드신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 애침 고이는 잡투리 애서는 검은 김 속의 오색 찬란한 맛을 품은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밥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본의 영향을 받았지만 참기름을 발라 우리 것으로 만들었고 뱃사람을 위해 속을 빼기도 했으며 IMF 때는 서민들의 배를 채워주었고 이제는 냉동 기술을 입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김밥. 김밥 한 줄에는 밥과 재료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먹는 사람을 생각하며 꾹꾹 눌러 담은 정성과 시대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해온 우리 민족의 적응력이 돌돌 말려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식사로 편의점 삼각김밥이든 분식집 참치김밥이든 혹은 집에서 싼 집 김밥이든 고소한 참기름 향 가득한 김밥 한 줄 어떠신가요? 물론 꼬다리는 먼저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맛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리필해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에 더 군침 도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